100억 자산가의 꿈, 당신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전 교육을 통한 여러분의 투자 로드맵,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진행의 신아림입니다. 마스터 플랜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외 증시를 움직이는 다양한 시장 지표 중 우린 어디에 주목해야 하는지 경제와 증권 이슈를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길잡이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목요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거시경제 불안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모두 빠져나가는데요. 다만 이 K증시만의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국제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심이 위축됐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눌린 가운데 오늘 또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체크하면서 내일의 장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함께 보시죠.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코스피는 시총 상위의 주도 업종들이 모두 부진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1.2% 빠진 2,693선에서 2,593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코스닥은 0.8% 빠지면서 717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매도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2,200억 원 물량을 던졌고 기관도 이에 합세해서 4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총 1, 2위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빠졌죠.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탄력성이 어떨지 좀 예의주시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코스피 시총 종목 중에 두드러졌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인적 분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CDMO 사업과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분리하면서 각각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CDMO 사업의 기존 회사는 존속법인으로 두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신설하겠다고 공시를 한 건데 장중에 강세를 보이더니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오늘은 1.9% 파란불 켜며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친환경 에너지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IRA 세액공제를 조기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리스크로 받아들였던 2차 전지주 외에도 오늘은 태양광 그리고 풍력까지 전반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하나솔루션 낙폭을 확대하면서 12% 가까운 급락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겨도 상위 종목들, 자동차 관련주들 2차 전지 업종 모두 전반적으로 투심이 위축됐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물량을 던졌고 개인이 사자에 나서긴 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기여도 상위 종목들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특히나 최근 중화권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확진세가 두드러지진 않지만 계속해서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움직임인데요. 오늘 또 주도주 없는 시장에서 이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 일제히 급등하면서 오늘 시젠도 6% 넘는 빨간불을 켜며 장 마감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업종은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총 1위의 알테오젠 0.9% 빠졌고 비만 치료 섹터의 삼천당 제약 어제 상승의 연속성을 받아가면서 오늘도 3% 넘는 강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3상 임상시험 조속한 시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도 빨간불 켰고요. 4% 넘는 급등이었습니다. 휴젤은 어제 수출입 데이터 좋은 숫자가 찍히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좀 물량이 빠지는 모습이었고 물량이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엔캠이 중국 배터리 업계와의 협력 기대감 부각이 되면서 오늘 빨간불 켜며 6%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기존의 마스터 종목을 점검해보는 진행 추적 플랜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함께 부의 지도를 그려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놓치면 안 될 돈의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또 혼자서는 투자 플랜 세우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수익이 나올 만한 오늘의 마스터 종목까지 함께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갑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프로그램 이후에 저희가 다양한 투자 전략들 제공해드리고요. 또 오늘 밤 10시 30분에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라이브 방송 링크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셔야 종목명과 자세한 매매 전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시간 내에만 열려있는 링크니까요. 꼭 시간 내에 입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100억 마스터 플랜 일부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탄탄한 투자 플랜 세워주실 마스터님 모셔봐야겠죠? 오늘 에릭 마스터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또 목요일 밤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목요일에 나올 때마다 국내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 흐름상 그리고 또 지수 위치상 또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서 악재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매물이 출회되고 외국인 수급이 이탈하는 기간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흐름 속에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내용 방송 중에 자세하게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10시 30분 또 라이브 방송에서 추가적인 내용들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또 바로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시는 공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에릭 마스터님과 자신감 있게 내일의 장을 준비해보려면요. 또 기존의 플랜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추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또 말로 막 설명드릴 필요 없이 점검표 보여드리면 오늘 여러분이 오늘 방송 왜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저희 통신망 왜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야 하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에 잡아주신 종목입니다. 5월 15일 제시해 주셨고 HD 현대일렉트릭 전력 인프라주죠. 지금 상승률 7% 나왔습니다. 여전히 보유 중이신데 이 종목 어떤지 이따 또 기술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아래 5월 8일 한국 PIM입니다. 이 종목 28.8% 거의 30% 가까운 슈팅 나와주면서 수익 확실하게 챙겨주십니다. 그 아래도 종목들 정말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이 보유 중이신 종목이네요. BHI 4월 17일에 제시를 해주셨고 좀 나름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시면서 지금 63% 넘게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원전 쪽의 섹터인데 또 최근에 원전이 좋은 상승 흐름 받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도 또 기술적으로 이제 어떤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정말 매주 하나씩 적어도 한두 개씩은 꼭 종목을 짚어주시면서 이런 수익률을 실현시켜주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도 오늘은 보유 중인 종목 두 가지 체크해보면서 앞으로의 상승룸 얼마나 열려있는지 지금 보유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좀 더 한번 전략을 잡아봐야 할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이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BHI 종목 전략 좀 잡아주시죠. 네, 지난주 마스터 종목이었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사실 최근 구간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테마이다, 섹터이다 할 수 있는 전력 설비 관련주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유망한 또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준비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좋은 돌파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었지만 그만큼 좋은 재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장의 흐름상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7% 이상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 종목 뭐 이 정도 상승률 바라고 진입한 게 아니죠. 앞서 또 참여하신 분들께는 충분히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만 BHI만큼의 그런 상승 추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또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사실 이 종목 여전히 접근할 수 있는 구간 내에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꾸준히 브리핑을 해 나갈 종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BHI 있죠. 원전 관련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야말로 투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 흐름상 그리고 고점에 부담을 가지고 어제 그리고 오늘 이런 조정의 캔들을 연출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선 부근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이 종목 11선까지 충분히 또 조정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종목입니다만은 우리가 진입한 구간 2만 원대 초반을 감안하면은 굉장히 여유롭죠.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매수가가 언제였는지 어디였는지 찾지 못할 만큼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종목, 개인적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을 마스터 종목으로 그리고 또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만 방송 중에 모든 내용들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함께 하시는 공간 꼭 참여하셔가지고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HD 현대일렉트릭과 BHI 두 종목을 리뷰해봤는데 마스터님 그러면 이 종목들 지금 보유 중이시잖아요. 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직 보유를 안 했는데 그럼 나도 한번 들어가도 되는 건가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좀 들어가 봐도 괜찮나요? 뭐 들어갈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뭐 어디서 들어가냐라는 부분들보다는 네. 들어가서 추가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아 보이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뒤에가 중요하겠죠. 어디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나의 성향이 이 종목을 어디까지 혹은 어느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아 보이는 종목들 분명히 공부는 하셔야겠죠. 재료가 무엇인지 업황이 무엇인지 시장의 흐름에 대비해서 이 종목이 현재 구간을 지킬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 진입하신다면은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유리한 구간에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하시는 공간에서 종목들을 통해서 공부를 해 나가고 있으니까 뭐 물론 타점이 좋아서 진입하자마자 손실 구간 없이 수익 구간으로 바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들 결국은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면서 또 승률을 높여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함께 하시는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게 많다는 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또 이 종목 통신망 내에서 함께 공략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함께 보유하면서 종목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봐야 할지 계속해서 에릭 마스터님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이 방송 뭐 함께 하시면서 아직 나는 이 종목들 가지고 있지 않은데 좀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수익으로 실현시켜 주실 수 있는 방법, 이 타이밍에 들어가서 또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분이 우리 에릭 마스터님이시니까요. 여러분 도움 한번 받고 싶다 하시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탄탄하게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률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또 부의 지도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될 흐름들이 있잖아요. 시장의 재료들 중에서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될, 잡아야 할 투자의 흐름을 키워드로 챙겨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체크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살이 찐다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다이어트는 정말 모두에게 수건 사업이잖아요. 살이 찐다, 어떤 의미로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뭐 요즘 현대 사회에서 사실 비만이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비만 인구가 많아졌고 그러한 측면에서
또 이런 비만은 사회적인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만 치료제 관련된 또 약들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판매량도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뭐 또 이슈로 뭐 여러 가지 유명 인사들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런 위고비라든지 삭센다 같은 비만 치료제 약을 이용해서 또 비만을 치료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강세를 이어간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살이 빠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종목들이 사실 정말 주가적으로 그리고 시총적으로 살을 찌워가는 종목들이 있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비만 치료제 재료를 갖고 살을 더 찌워갈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 좀 집중하시면 좋겠고 최근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 대장주의 역할을 했던 종목이 있죠. 인벤티지랩 지금 또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오늘 다시 한번 21선 부근에서 어쨌든 양봉을 연출한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흐름상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또 수급 자체가 증시 전반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미국에서의 또 뭐 예산안이라든지 증시에 부담이 되는 재료들이 많고 실제로 국채가 급등하면서 미국채가 급등하면서 안전자산으로의 선호 심리가 조금은 강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최근에 고점 부근에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재료가 강하게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악재들을 빌미로써 수급 이탈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역시 조금은 그러한 측면을 감안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재료가 굉장히 강하고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 중에서도 대장주의 역할을 5월 9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서 항상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그리고 또 차트적으로 정돈이 된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구간이죠. 충분히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 전반적인 섹터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대장주의 눌림목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후발주도 노려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 방송 중에도 일부 준비를 했는데 디테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방송 시간 안에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공간 참여하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비만 치료제 종목이 정말 내 계좌에 살을 찌워주는 업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 그렇다면 마스터님,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국내에도 이런 K-바이오텍들이 많은데 뭐 비만 치료 섹터에서 보자면 경구용으로 따지면 D&D 파마텍이 좀 좋고 장기 지속형으로 가면 펩트론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중에서 좀 어떤 종목 좋게 보세요? 해서 뭐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재료도 다르고 재료의 강도도 다르고 앞으로의 유망성 전망도 각기 다르다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현재 주가 위치에서 더 올라갈 수 있냐 없냐가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일부 테마성 재료가 짙은 종목들도 지금과 같이 주도주가 없는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 강한 흐름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장의 흐름과 또 맞춰지면서도 앞으로 우상향의 가능성 그리고 우상향을 견조하게 지켜갈 수 있는 종목들에 현재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증시가 겪고 있는 조정의 구간을 소화했을 때에는 분명히 주도주가 발생하고 시장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또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 준비했다 할 수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알아가실 수 있겠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좀 조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이나 행정명령 이런 여파도 있을 것 같고요. 이슈 소멸 같은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 섹터는 유독 좀 항상 시세를 잘 분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항암제 시장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오를 만한 유망한 섹터라는 전망이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복용 자체 편의성도 중요하다 보니까 경구용 이런 치료제들도 있고 또 복용 기간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상승률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또 에릭 마스터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종목명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죠. 저희 통신망에서 잡아주실 예정입니다. 비만치료제 섹터에서 앞으로 우상향을 그릴 좋은 종목 하나 통신망에서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궁금하다, 나도 한번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화면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팍스 통신망 들어오시는 방법 어렵지 않은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여기 화면에 갖다 대시면 QR코드 스캔 가능하십니다. 스캔해서 저희 통신망 들어오시면 프로그램의 모든 정보들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요. 조금 전 말씀드린 이런 유망한 업종에서 유망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기법을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도움 챙겨가시고 싶으시다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따가 부의 지도를 다 그린 후에는 이 중에서 마스터 종목을 하나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집중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되겠죠. 마스터 종목명은 또 저희가 통신망에 계신 분들께만 단독으로 실시간으로 방송 시간 내에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챙겨가고 싶으시면 시간 내에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살이 찐다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급증은 급등이라는 공식을 하나 챙겨와 주신 건가요? 뭐 거래량이 급증하면 급등한다, 이런 단순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뭐 최근 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네.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서도 정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주가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들,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각받고 있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이 코로나가 또 급증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번뜩이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바로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 실질적으로 조금 더 파고들었을 때 굉장히 기업 펀더멘탈적으로 잘 받쳐주고 있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테마성 재료가 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슈에 특히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종목이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의 초입 구간이다라는 가정을 한다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그래서 뭐 지금 중화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여름이 되면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특징주 하나 정도만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 진원생명과학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왔던 거래량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둘 수 있고 이전 저항대인 4,735원까지도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작년이죠. 작년 7월 최근 보여주고 있는 흐름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동반되는 거래량도 그렇고 상한가가 나온 타이밍도 그렇고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뭐 이 진원생명과학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유리한 구간에서 이런 이슈를 동반하는 그리고 시장에서 섹터 전반적인 테마 전반적인 주목을 받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다음 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그리고 굉장히 빅 이벤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소화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국내 증시도 지금은 노이즈가 굉장히 많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주도주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지수 상승 그리고 전반적인 다시 한번 반등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종목들 단기적인 수급이 쏠린 종목에서 또 수급이 이탈하는 가격 조정이 나오는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짧은 구간 활용을 하시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에서 특히 지금 지수 조정 그리고 증시 전반적인 조정 때문에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서 그러한 또 다시 한번 반등장 강한 반등장을 준비하셔야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관련주를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이 중화권 위주로 코로나19 확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정말 연일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목들 중에서는 셀리드 같은 백신 쪽의 종목이 3연속으로 상한가를 찍기도 했고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랩지노믹스나 오늘 제가 아까 언급을 해드렸던 시젠까지도 동반해서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직까지 이 코로나19가 한국에 정말 본격적으로 상륙을 했다고는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확산이 두드러졌을 때야 우리가 2차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테마주로 묶이면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단기 상승에 대한 우려감도 여러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마스터님이 또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말씀을 해주셨죠.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이런 단기 트레이딩은 여러분 혼자 하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정확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려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마스터님 길잡이로 챙겨가시면 좀 편안하게 장을 준비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길잡이를 저희가 통신망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1+3 이벤트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 마스터 종목, 히든 종목 챙겨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시면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못 드리는 전략들이나 종목들을 함께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 링크는 저희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통신망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체크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회지도의 마지막 키워드는 전성기라는 키워드입니다. 지금 전성기인 업종들이 꽤나 많이 떠오르는데 원전도 한창 이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 같고 그중에서 우리가 어떤 섹터 공략해봐야 될까요? 네, 해서 사실 지난주 키워드와 같은 걸 준비해 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전성기라고 했을 때는 뭐 일주일, 뭐 한 달이 아니라 일정 구간 3년, 5년 정도를 두고 개인적으로는 그 업종의 전성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 전성기 굉장히 초입 구간이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갈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증시 전반적인 이유도 있겠죠. 증시가 눌리다 보니까 앞으로의 주도주를 찾아가야 되는, 탐색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확인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증시에서 그리고 이 업종 전성기이지 않나라고 보고 다시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바로 전력 설비이죠. 다시 한번 이슈들이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AI 관련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 증가 부분들이고 결국은 이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큰 요인이다, 모멘텀이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I 전력에 대한 또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전력망 정말 국내 상황 또 적기에 확충을 해야 또 차기 정권에서 노리고 있는 AI 강국에 대한 또 실현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정책적인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관련된 기업들 정말 선별된 기업들은 실적이 꾸준히 증명을 해주고 있죠. 사실 최근 구간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 수출 관련해서 기업들이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증명을 해내고 앞으로의 또 수주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이슈로서 내용들을 내놓다 보니까 주가 흐름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변압기가 대미 수출이 74% 증가를 한 결과를 내놓았는데 충분히 이러한 모습들을 잘 유지를 할 수 있고 또 추가적인 부분들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 업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종목 한 세 가지 살펴볼 텐데 LS 가지고 왔습니다. 뭐 LS 일렉트릭 그리고 LS 그룹의 지주 회사이죠. 그리고 함께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굉장히 관세 관련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서
접근함으로써 위쪽에서 그리고 아래쪽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수익까지 또 창출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 이미 충분히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굳이 지금 쫓아가서 분명히 수익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은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렇게 아랫단에서 혹은 이 중반부에서 이 LS처럼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 오늘 또 준비를 해왔는데 LS 그러한 부분에서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장주다라고 보고 있는 효성중공업 보시다시피 여전히 장기 평선 지지 이후에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 증시에서 많이 언급되는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저도 공략을 해 나가고 있는 종목인 BHI라든지 분명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효성중공업 아랫단에서 잡았다면은 뭐 두산중공업 부럽지 않죠. 왜 부럽습니까? 아직 이렇게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인데 그런 측면에서 증시에서 뭐 이슈가 되는 종목들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물론 거래량이 실리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안전하고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견조하게 가져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접근을 하셔야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같은 밸류 체인 안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죠. 가온전선 볼 텐데 이 종목 역시 장기 평선 아래로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당연히 관세,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전력 그리고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들도 주가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의 업황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주가가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러한 내용들 일부 상세가 되면서 강하게 반등하고 있죠. 정말 뭐 조정이다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우상향 흐름을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특히 오늘 증시가 눌렸죠. 눌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부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고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증시 흐름이 뭐 등락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지수 흐름과 상관없이 그 흐름을 견조하게 그리고 강하게 가져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후발주를 노려볼 수 있는 섹터이다.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란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주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좀 이미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룸이 열려있기 때문에 보유 중이지 않은 투자자분들이라면 한번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주 공략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 잡아야 할지는 또 저희가 통신망에서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전력 설비 밸류체인 내에서도 정말 업종이 다양한데 이 최대 3사 외에도 또 우리가 전력 인프라주에서 노려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종목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또 지난주에 마스터 종목으로 HD 현대일렉트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뭐 같은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정말 유망하다 생각하는 종목 하나 정도를 언급해드리고 조금 더 그 종목을 집중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HD 현대일렉트릭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종목 하나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종목명만 알아서는 안 되겠죠. 이 종목은 또 어떻게 한번 제대로 공략해봐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통신망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마스터 종목 곧 이어서 언급을 해드릴 예정인데 이 종목명은 저희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통신망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만 실시간으로 단독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가시려면 저희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신 후에 조금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해지도 3가지 키워드 모두 체크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업종이 있겠죠. 오늘의 마스터 키워드는 뭘까요? 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네. 개인적으로는 이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업종들, 특히 기업의 흐름을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전성기 누리고 있는 전력설비이다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마스터 종목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 혹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내수에서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수출 부분에서 실적을 또 키워 나가야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 그리고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측면은 굉장히 또 수요가 또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특수 변압기 시장에서까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 기업입니다. 차트 흐름 함께 살펴보시자면은 최근 또 단기 저항대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한 모습이죠. 이제는 위쪽으로의 박스권 레벨업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 종목 굉장히 앞으로의 흐름 중요하다 그리고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봉상 흐름 봤을 때에도 꾸준히 현재 4주 연속 양봉을 연출하고 있죠. 주봉상 흐름도 좋고 단기적으로 저항대를 노려보는 그리고 앞서 봤던 이미 치고 나간 종목들처럼 신고가를 기대하면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에서 BHI도 말씀드렸고 추세를 이용한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이 종목이 앞으로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들 지금 참여하시면은 종목명 바로 공유를 하고 자세한 가이드는 10시 30분 라이브에서 또 내용들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마스터 종목 전력 인프라 쪽에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정말 이 전력이 확실히 뜹니다. AI가 뜨면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전력 설비까지 꼭 한번 챙겨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전력기기 중에서도 정말 매력 있고 유망한 종목으로 하나 챙겨 와주셨습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점유율이 1에서 2위를 앞다투면서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또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초대형 특수 변압기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사실 정말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할 정도로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만큼 빠르게 늘고 있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 같은 전력 인프라 종목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정책 모멘텀까지 확실히 있는 유망한 종목인데요. 대선 후보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또 AI 공약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정책 모멘텀까지 붙어주면서 앞으로도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중에서도 여러분이 좀 안전하게 장기적으로도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종목 여러분 공략해보셔야겠죠. 저희가 조금 있다가 팍스통신망에서 단독으로 좀 바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명 받아가시려면 지금 카운트다운 전에 어서 들어와서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차트 체크해보겠습니다. 차트도 굉장히 좋은 흐름 받아가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정말 계속해서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추세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룸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스터님이 챙겨와 주신 거고요. 말씀하셨듯이 자신감 있게 공략해볼 수 있다고 하셨죠. 이렇게 이슈적으로도 좋고 실적까지 뒷받침됐는데 정책 모멘텀까지 붙은 정말 삼박자를 갖춘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까지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이니까 여러분 통신망 들어오셔서 이 좋은 종목을 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장은 하루밖에 남진 않았지만 일단 내일 장에서도 한번 제대로 공략을 해보시고요. 다음 주 장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까지 저희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오늘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마스터 종목, 추후에 말씀드릴 히든 종목, 그리고 오늘의 온라인 라이브 방송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일단 오늘 전력 설비 쪽에 좋은 종목 하나 곧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는 흘러가고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이 통신망에서 단독으로 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차트 보시면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예상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종목명은 모두가 알잖아요. 하지만 종목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잘 세우냐겠죠. 지금 시점에서 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야 할지 저희 마스터님이 하나하나 짚어주실 예정입니다.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한 공간이 바로 저희 팍스 통신망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꼭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또 부의 지도를 짚어봤고 또 이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수익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만한 좋은 섹터에서 좋은 종목 하나 챙겨와 주셨습니다. 받아가실 분들 앞으로 수익률 잘 실현시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오늘 마스터님의 킥포인트 투자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챙겨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나는 비만 치료 한번 제대로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비만 치료 쪽을 얘기를 들으면 항상 좀 눈이 가더라고요. 이런 테마 분석 오늘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국내 증시 일부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 쫓아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시장이 다시 한번 일어섰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또 테마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만 치료제 또 테마는 어떤 테마인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간략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관련된 또 종목들을 선별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또 비만 치료제 테마에 대해서 핵심적인 분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최근 또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일리가 주도하고 있죠. 비만 치료제 시장 산업 자체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관련주들도 그와 동반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뭐 앞서 차트도 살펴봤지만 인벤티지랩 그리고 킵스파마 기타 이미 치고 올라가서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을 정도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테마이다라고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후발주를 노려볼 수 있는데 어떠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후발주를 노려볼 수 있는지 그 내용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비만 치료제 성장 요인 자체는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분위기이죠. 전 세계 비만 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GLP-1 계열의 또 획기적인 효과가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사실 GLP-1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품도 굉장히 늘어날 정도로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종목들이 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이 비만 치료제가 복합 질환에도 동시에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신약 개발 모멘텀이라든지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재료 사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재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한 부분에서 비만 치료제라는 이 재료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와 동반해서 복합 치료에 대한 또 치료 효과도 역시나 긍정적인 모멘텀 중에 그리고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보험 적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고가 전략 같은 부분들도 실적적인 부분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업황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은 구간이죠. 그런 부분에서 비만이 질병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먹고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에 왔는데 전체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산업이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테마를 또 분석할 때는 이 산업의 규모 그리고 산업의 전망이 어떠한지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커갈 수 있는 부분들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에서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전망들, 어떠한 부분들을 반영시키냐 빼느냐에 따라서 금액적으로 그리고 퍼센테이지적으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조금 낮은 수치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야말로 비만 치료제만 두고 봤을 때 23년도에서부터 28년도까지 연평균 14% 성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 시장 산업 성장의 초입 단계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국내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앞으로가 더 유망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꼭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테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산업 규모까지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 글로벌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또 지금까지 축적해온 이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서 이 산업의 성장의 초입 구간임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밸류 체인 체크를 해야겠죠. 비만 치료제 기타 제약 관련된 기업들도 그렇지만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또 국내 관련 주들이 갖고 있는 재료는 사실 명확합니다. 직접적인 개발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약물 전달 물질에 대한 재료가 특장점으로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생산 위탁을 영위하면서 추가적으로 글로벌 또 기업들과의 협업 그리고 이런 위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또 이런 RNA 그리고 이중항체 같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그리고 정말 독보적인 기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러한 비만 치료제 산업 자체가 성장하다 보니까 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기업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유통이라든지 제형 개발 그리고 CMO 같은 부분들을 영위하면서 성장을 실적으로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직접 개발 대표적인 종목은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한미약품, 대웅제약, HK 이노행 같은 기업들이 있고 이러한 기업들은 사실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터님. 지금 밸류체인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이런 특징주들은 저희 통신망에서 따로 풀어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 여러분 오늘 강의는 조금의 맛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통신망에서 잡아드리는 거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히든 종목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히든 종목 설명도 이어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해서 테마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이런 분들은 함께 하시는 공간에서 앞으로 꾸준히 풀어드릴 테고 오늘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된 히든 종목은 이런 팩수프라젠이라는 부분과 또 복합제 개발 같은 특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기타 기업들과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셔야겠고 이 종목 역시 자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력에서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고 주가적으로 또 차트까지 살펴보자면 여전히 유리한 구간에 있다 볼 수 있죠. 현재 구간 14만 3천 원 부근인데 이전 고점 그리고 그 위에 저항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을 굉장히 잘 다지고 상승 시도를 하고 있고 장기 평선 아래쪽으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다시 한번 상방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고 단기적으로 저항대 상승 시도를 하는 구간만
또 공략을 해도 15% 정도, 그리고 이후 다시 한번 박스권 레벨업 그리고 추가적인 상단까지 돌파한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36%까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봉상 흐름도 굉장히 유리하다 할 수 있는데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죠. 추가적인 내용들은 함께하는 공간에서 조금 뒤 10시 30분에 라이브 방송에서 충분히 풀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히든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료집을 보는데 아직까지 풀어주실 내용이 정말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신망에서 이따 라이브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저희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 에릭 마스터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 여러분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